그 추가된 QD75D2M 모델에 기본적인 파라미터들을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왼쪽 오른쪽에 있는 그 파라미터 창이 뜨지요. 파라미터 전체적으로 구성을 보시면 베이직 파라미터가 있고요. 베이직 2, 디테일 파라미터 1, 디테일 파라미터 2, 그리고 OPR인데 이게 홈 포지션 리턴 약자예요. OPR에 관한 홈 포지션 리턴에 관한, 그러니까 원점 복귀에 관한 그 메뉴 그 파라미터가 베이직, 디테일 이렇게 두 개가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수정하는 건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은 디폴트 값을 그대로 쓰고요. 필요에 따라서 사용자가 필요한 것만 값을 바꾸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바꿀 게 이제 유닛인데요. 단위를 바꿀 건데, 이게 펄스로 하면은 몇 펄스인지, 몇 펄스 움직였을 때 몇 미리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이제 위치 제어잖아요. 근데 위치 제어인데 펄스를 줘서 도대체 얼만큼 가냐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펄스는 잘 안 하고, 뭐 저쪽 그 영어권에서는, 미국에서는 인치를 많이 쓰겠죠. 하고 대부분은 이제 미리 KS 규격, 그 국제 단위 규격의 길이의 단위가 보통 미리니까 미리를 많이 쓰겠죠. 그래서 저희도 미리로 쓸 겁니다. 단위를. 그러니까 1mm 갈 때 내가 몇 펄스를 보내야겠다 이거를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위치 결정 모듈에서 알아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로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넘버 오브 펄스 퍼 로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서버 모터가 한 바퀴 돌았을 때 도대체 펄스가 몇 개 나오냐예요. 근데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값이, 최대로 넣을 수 있는 값이 이거 값밖에 안 돼요. 이게 더 넣으려면 값이 안 들어갑니다. 이 값도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요 메모리를 16비트로 설계를 해놔가지고 2의 16승이면은 6535거든요 36이고 0부터 따지면 6536까지 5까지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스매치가 발생이 된 거죠.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값은 최대 6만인데 실제 서버 모터가 한 바퀴 돌았을 때 엔코더에서 나오는 값은 400만 개가 넘으니 미스매치가 발생이 됐죠. 그 미스매치를 중간에 서버 M4의 전자 기어가 보충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버 M4에 아까 저희가 512배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뭐 정밀도로 정확하게 따져놓은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돌리는 데는 무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2에 XY 22승계가 필요한데, 근데 M4에서 전자기어별로 512배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8192 값만 넣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8192를 입력을 할 겁니다. 원래 정확하게 더 따진다고 하면은 뭘 따져야 되냐면은 서버 모터의 성능까지 고민을 해야 돼요. 이 서버 모터가 전격이 그 3000rpm짜리입니다. 서버 모터가 전격이. 그러니까 분당 3000바퀴를 도는 건데, 그러면 얘가 3000바퀴를 돌려면 초당 펄스수가 필요하겠죠. 한 바퀴 돌 때 이건데, 그럼 분당 3000이면 초당은 50이잖아요. 초당 50바퀴를 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1초에 필요한 펄스수가 나오죠. 그러겠죠? 서버 모터를 전격으로 돌리려면 얘가 3000rpm짜리니까 초당으로 따지면 50바퀴를 도는 거죠. 1초에 50바퀴를 도는 거잖아요. 그럼 1초에 필요한 펄스수는 50 곱하기 이거가 되는 거죠. 그죠? 50 곱하기 이 400만 개의 펄스수를 곱한 것만큼의 펄스를 서버 F4에서 내줘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서버 F4에서 내주기 전에는 위치 결정 모듈에서 얼마큼을 줘야 된다는 게 답이 나오겠죠. 이걸 다 계산을 해보면은 이 값도 맞는 값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버 모터를 전격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값이고, 서버 모터를 이제 서버 모터의 전격 값으로 다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 전자 기업이하고 이것도 바뀌어야 돼요. 근데 단순하게 위치 값만 지금 산정해서 움직여 보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얘기가 무브먼트 어마운트 퍼라는 단위가 있는데, 요거는 그 한 바퀴 돌았을 때 이동하는 양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모터가, 여기 있는 서버 모터가 있는데, 이 모터가 한 바퀴 돌았을 때 이동하는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 보일 스크류가 저희께 5mm 짜리입니다. 5mm 짜리 한 바퀴 돌았을 때 5mm를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5mm라고 입력을 해 놓을 거예요. 근데 단위가 마이크로예요.
확인되십니까? 단위가 마이크로기 때문에 5000을 쓰면 싹 다 지우시고 5000이 5mm거든요. 5000 마이크로가 5mm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5000을 쓰시면 5000.0으로 그냥 지가 알아서 값이 들어가요. 얘가 0.1 마이크로 단위까지 제어가 가능한 단위여서 그 표시는 그냥 5000만 해도 5000.0까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의 보이스크루가 5mm 짜리라서 5000을 써주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 중간에 이제 유닛, 그 매그니피컨트 뭐 이런 거 있는데 요거는 실제 이 구성에서 1대1로 매칭이, 그러니까 모터가 한 바퀴 돌 때 여기는 보이스크루가 한 바퀴 돌게끔 저희는 지금 타임벨트로 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 중간에 기어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 뭐 그런 경우에는 또 여기에서 배수를 할 수도 있고 단위를 또 바꿔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지금 다 1대1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이거 디볼트로 그냥 쓸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펄스 아웃풋 모드인데 CW, CCW 모드로 저희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선이.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실제 배선하고 연계된 값이에요. 배선이 지금 이렇게 펄스 신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요 값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디볼트로 쓸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디볼트로 쓸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뭐냐면은 바이아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처음 원점에서 스타트하는 데에 뭐 속도를 처음에 얼마부터 시작을 할 거냐 이런 건데, 저희는 속도도 0mm 분당 0mm로 그냥 시작을 하겠다 해서 디볼트 값을 다 쓸 겁니다. 그런 다음에 최대 속도, 그 지금 현재 서버가 이동하는 최대 속도는 분당 몇 mm로 할 거냐인데, 최대치가 있겠죠 당연히. 왜냐면 위치 결정 모듈에서 내줄 수 있는 펄스 속도가 있기 때문에 최대 속도가 있을 건데, 요것도 우선은 2000으로 디볼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감속은 조금 빨리 시간을 바꿀게요. 500mm로 시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가감속 시간. 그러니까 서버 모터가 속도가 0에서 여기가 2000인데 0에서 2000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500ms로 잡은 거고, 2000mm/미닛에서 다시 0까지 0이라는 속도까지 감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0.5초로 세팅을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디볼트 값으로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성능에 관련된 얘기겠죠. 그 밑에 이제 디테일 파라미터는 그대로 그 초기 값을 그대로 쓸 거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스트로크 리밋을 어퍼하고 로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냥 굳이 걸지 않고 그냥 갈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는 20cm니까 200mm죠. 200mm 이상 안 넘어가거든요. 얘를. 그래서 걸어주면 좋긴 한데 굳이 안 걸어줘도 상관없습니다. 리밋 센서들이 다 달려 있어서 걸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오시면 처음에 조그 기동이라고 해서 수동 조작을 할 거예요. 근데 수동 조작에 관련된 최대 속도 리밋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0mm가 너무 느려서요. 1000mm 정도로 가겠습니다. 다 지우시고 1000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가감속 시간은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홈 포지션 리턴 원점 복귀 방법인데, 저희 거는 원점 복귀 방법이 니어 포인트 도구 메소드를 사용을 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방법들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니어 포인트 도구 메소드 설명을 드리면, 여기 가이드바가 있습니다. 요거 가이드바 요거 확인되십니까? 확인되셨죠? 요 가이드바가 요게 원점 도구 센서인데요. 이 원점 도구 센서 신호에 딱 닿은 순간부터 엔코더가 기본적인 구조가 A상이 펄스가 나오도록, 엔코더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엔코더가 있으면 A상 신호가 나올 수 있는 슬릿이 있고요. 그 다음에 90도 상 꺾여가지고 B상이 나오는 슬릿이 있든지, 또는 하나의 센서에 빛 두 개 들어왔다 나갔다를 받는 쪽에서, 수강 쪽에서 받아서 A상, B상이 두 개가 나눠져요. 그러한 신호들이 엔코더에 존재하고,
한 바퀴 돌 때마다 신호가 나오는 Z상 신호가 존재를 해요. 구멍이 하나가 이제 뚫려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는 니어 포인트 도그 메소드라는 거는 이 원점 복귀 그 가이드가 도그 센서를 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발생이 되는 Z상 엔코더에서 이게 이 서보 모터에 이게 엔코더가 있으면 한 바퀴 돌 때마다 신호가 나오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원점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검출이 되는 Z상을 원점으로 잡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니어 포인트 도그 메소드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원점을 잡는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잡는 게 니어 포인트 도그 메소드라서 저희도 그 방법을 쓸 거고요. 그리고 원점 복귀 방향이란 뜻인데, 저희는 어드레스를 증가시키면, 그러니까 펄스를 정방향으로 보내면 이 리프트가 밑으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역방향으로 하면은 모터가 위쪽으로 오게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방향 펄스일 때 원점이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포워드 방향이 아니라 역방향에 원점 도그 센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역방향에 원점이 있는데, 원점을 잡았을 때 어드레스 값을, 초기 값을 뭘로 할 거냐,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 0 마이크로로 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리고 원점 복귀 속도는 얼마로 할 거냐. 근데 0.01mm면 너무 느려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1000 정도 주겠습니다. 1000mm 정도. 1000mm 줄 거고, 그 다음에 크립 스피드라는 게 있는데요. 크립 스피드는 뭐냐면, 이게 1000mm 정도로 이렇게 원점 복귀를 하다가 여기 있는 도그 센서를 감지를 하면은 아까 엔코더의 첫 번째 오는 Z상을 딱 검출한 다음에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빠른 속도로 원점을 지나가 버리면 이 Z상을 지나쳐 버려요. Z상을 지나쳐 버리면은 원점을 또 못 잡아요, 관성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원점 도그 센서 센싱한 다음에 속도를 좀 줄여서 정확하게 원점을 잡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 원점 도그 센서를 터치한 다음에 낮은 속도로 이 Z상에 접근하는 속도, 그걸 크립 스피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속도는 좀 낮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150 정도 줄 거예요. 이러한 값들은 그 실제 이 서보 모터에 달려있는 부하의 관성 등에 의해서 좀 값이 달라지겠죠. 저희 장비 같은 경우는 한 150mm 정도면 원활하게 돌아가서 150mm 정도를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이 가이드 바가 원점 도그 센서하고 하한 리밋 스위치 사이에 있으면, 아까 우리가 원점 방향을 역방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했으니까 여기에 가이드 바가 있을 경우 위쪽으로 돌리면 도그 센서가 검출이 안 되겠죠. 그죠? 지금 만약에 이 가이드 바가 이 위치에 있다고 하면 그 파라미터에서 원점이 역방향으로 돌림이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가이드 바 자체가 이 위치에 있다고 하면은 역방향으로 원점을 복귀시키면 역방향을 잡을 텐데, 역방향에는 도그 센서가 없는 거죠. 하한 리밋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하한 리밋 센서가 터치가 되면 지가 알아서 정방향으로 신호를 보내서 도그 센서 지나온 다음에 다시 역방향으로 원점을 잡는 기능이 있습니다. 내장된 기능.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리트라이 OPR with 리밋 스위치, 그러니까 리밋 스위치를 가지고 원점을 잡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총 한 10개에서 11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교재에 위치 결정 파라미터 세팅이라고 해가지고 156페이지부터 쭉 있습니다. 156페이지, 157페이지까지 그 값이 있고, 교재 보시면은 리트라이를, 여기 교재에 지금 세팅을 안 해놨는데 리트라이를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셨으면 이 파라미터 값을 위치 결정 모듈에 라이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번 저장하시고 프로젝트 세이브 하시고, 다시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여기 밀리미터 8192 이 값이 틀리면 속도가 엄청 틀어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어서 파라미터 한번 다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0, 8192, 5000.0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최고 속도는 2000으로 잡았고요. 가감속 속도는 500mm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셔가지고 조거 스피드, 수동 그 조작하는 조거 스피드는 1000mm로 잡았고요. 좀 더 내려오시면 OPR 방향은 옆방향으로 잡았고, 원점 복귀 속도 1000, 그리고 크립 스피드 150 하고, OPR 리트라이는 리밋 스위치를 가지고 OPR 리트라이를 하겠다 라고 세팅을 했습니다. 한 10개 정도가 됩니다. 11개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 값을 위치 결정 모듈에 라이팅을 해야 되는데, 라이팅은 CPU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Write to PLC를 클릭하시면 이 중에서 요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여기 모듈이 올라와 있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네, 여기 오시면 여기 밸리드 여기다 체크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값을 바꾼 건 블럭 스타트 데이터나 파라미터나 플래시 롬 데이터 이거는 전부 다 지금 바꾼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바꾼 거는 그게 아니라 포지셔닝 데이터나 블럭 스타트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수정한 게 없어요. 지금 파라미터만 바꿨는데 다 체크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디볼트 값이 들어갈 테니까. 근데 하나하나 따지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바꾼 건 파라미터밖에 없는데, 요 파라미터만 체크를 해서 라이팅하면 지금은 동작을 하는데 전원을 껐다 키면 날아가요. 파라미터 값이. 그러니까 램에다 라이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날아가요. 그래서 밑에 있는 플래시 롬까지 라이팅을 하면 전원을 껐다 켜도 그 파라미터가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두 개까지 체크하시고 실행 누르시겠습니다. 뭐 프로그램 같은 거 안 써도 돼요. 지금 PLC 프로그램 짠 게 아니기 때문에 두 개만 클릭하셔가지고 실행을 하시면 CPU 지금 만약에 이런 메시지 띄우는 이유가 CPU가 지금 런 상태란 말이에요. 런 상태인데 위치 결정 모듈 파라미터가 바뀌면 오동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CPU에서 명령을 위치 결정 모듈에다가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면, 위치 결정 모듈 파라미터가 런 중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PLC가 런 중이라고 하면 오동작을 할 수 있으니까 CPU가 지금 런 중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CPU를 세우라는 메시지를 띄운 겁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커버 여시고 그 레바를 스탑으로 놓을게요. CPU에 커버 여셔가지고 지금 메뉴 나가서 리모트 오퍼레이션에서 스탑 걸어도 되는데 또 나갔다 들어오려면 귀찮으니까 커버 여셔가지고 레바를 스탑에다 놓을게요. 스탑에다 놓은 다음에 다시 프로그램 오셔서 확인 누르시고요. 다시 실행 누르시면 그 메시지가 안 떠요. 그냥 라이팅이 됩니다. 네, 라이팅이 되는데 플래시 롬에 덮어 쓸 거냐, 왜냐면 지금 이전에 했던 게 이 값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덮어 쓸 거냐는 얘기인데 덮어 쓰겠습니다. 네, 덮어 쓰면은 QD 75D2N의 라이트를 다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네, 클로즈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클로즈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뭐 아무것도 프로그램도 안 짠 거고요. 위치 결정 모듈에 이 기본 파라미터만 집어 넣은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거만 가지고도 테스트 동작은 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툴에 보시면 툴에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에 QD75 모듈이 있고 거기에 포지셔닝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매뉴얼.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 QD75 밑에 포지셔닝 테스트 찾으셨나요? 그래서 클릭하시고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여러 개가 있으면은 위치 결정 모듈이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가 다 뜨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밖에 안 뜬 거고요. OK 누르시고 뭐 서버 앰프하고 모터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해서 yes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창이 뜹니다. 위치 결정 모듈에서 서버 앰프로 신호를 줄 수 있는 창이 뜨는 거죠. 지금 서버 앰프는 서버 온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서버 온 스위치가 눌려져 있어야 됩니다. 눌려있지 않은 분들은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 되셨으면은 조그 기동을 아까는 서브 앰프에서 했는데 지금의 조그 기동은 위치 결정 모듈에서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셀렉트 펑션을 보시면 조그 매뉴얼 펄스 제너레이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거기 조그 스피드에다가 아까 우리 맥스 스피드를 1000ml를 줬었어요. 1000ml/min. 1000을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조그 스피드를 1000 값을 줄 거고, 그 서버를 잘 그 관찰을 하시면서, 왜냐면 요 실린더 브라켓이 이쪽 끝으로 가면 박아요. 기계를 박으니까 좀 안 좋거든요. 세게 박으면 또 휘기도 하고, 밑에 또 요 밑에 가이드에 그 블럭에 받지 않도록 이 실린더를 잘 확인해 가시면서 옆에 있는 포워드 런, 리버스 런을 눌러 보시면 이 서버가 움직이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버를 움직이는 거를 동시에 화면이 안 되네요.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리버스 런 하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안 움직이십니까? 포워드 런하고 리버스 런 하면은 여기 지금 위치 값도 바뀌고, 여기 현재 속도도 표시가 되고요. 그러면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되면은 배선이 다 제대로 됐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안 되시는군요, 이제. 지금 위치 결정 그 에러가 잘 동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위치 결정 모듈에 에러에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102번은 102번이 레디가 안 됐을 거예요. 서브 온 스위치가 안 됐어요. 에러가 어떤 경우냐면 서버 온 스위치가 안 눌려져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에러를 일부러 만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서버 온 스위치를 오프 시킬게요. 서버 온 스위치를 오프를 시키고 런을 시켰더니 102번 에러 메시지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 1축인데 1축에 에러 번호가 102번인데 102번이 그럼 뭐냐, 그거 이제 확인을 하시려면은 에러 워닝 디테일 컨퍼메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클릭을 해보시면 드라이버 모듈 준비가 오프되어 있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서버 온 스위치가 꺼져 있겠구나, 이걸 이제 감을 잡으시고 얘를 서버 온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그 에러 워닝 리셋이 있어요. 그래서 에러 워닝 리셋을 시키시면 클리어가 됩니다. 그러면은 또 원하는 대로 기동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경고 번호를 내보내면은 경고를 일부러 제가 발생을 시켜 볼게요. 지금 리프트를 쭉 올려 가지고 하안 리밋 센서가 신호가 들어오게끔 만들어 볼게요. 지금 하안 리밋 센서가 들어왔더니 경고 안 됐네요. 지금 105라고 떴죠. 105번에 대한 에러를 봤더니 하드웨어 스트로크 리밋이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런 거는 일단은 밑으로 내려야겠죠. 포워드 런을 시켜서 에러 조건을 해제시킨 다음에 에러를 리셋하시면 에러가 클리어가 됩니다. 이런 경우 조그 스피드가 우리 맥스 값이 아까 1000이었잖아요. 근데 조그 스피드를 만약에 1200으로 했다. 1200으로 하면은 런 시키면 런 돼요. 움직이긴 해요. 보시면 움직이긴 하잖아요. 움직이긴 하는데 파라미터에는 1000으로 줬는데 너는 지금 1200을 줬다. 그래가지고 지금 경고를 띄운 겁니다. 그래서 경고는 노란색, 에러는 빨간색이에요. 에러 나면은 정지되고요. 경고는 동작은 합니다. 근데 경고 난 것도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도 들어가 보면 조그 속도 제한값을 오버를 했다. 속도 제한값을 초과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체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에러에 대한 거 번호를 이 프로그램이 없으면 또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에러 번호만 알고 있으면 위치 결정 모듈 매뉴얼에서 이렇게 에러 일람표가 따로 있습니다. 아까 드라이버 모듈 오프 레디가 102번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102번 이렇게 해서
이 표를 보고도 어떤 에러가 났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뉴얼 항상 있어야겠죠. 만약 이런 걸 한다고 하면은. 102번 해결을 어떻게 해요? 102번이 아까 드라이버 모듈 오프거든요. 그래서 이 스위치가 오프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스위치 온 시키시고, 네. 온 시키셨으면 여기 에러 리셋, 에러 워닝 리셋 버튼 누르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되셨나요? 안 돼요? 잠시만요. 여기 셀렉트 펑션에서 포지셔닝 스타트 시간 아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 지금 조그 매뉴얼 밑에 보시면은 방금 전에 했던 거 그거 밑에 보시면 OPR이 있어요. 홈 포지션 리턴 약자입니다. 홈 포지션 리턴 버튼을 누르시면 지가 알아서 원점 복귀를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점 도그 센싱하고 속도가 크립 스피드로 속도가 낮아져서 원점 복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점이 잡혀 있는 상태인데요. 그 상태에서 또 OPR을 누르면 얘가 역방향으로 먼저 가요. 역방향으로 먼저 가서 하한 리밋 스위치가 터치가 되면 정방향으로 보냈다가 다시 원점 복귀를 합니다. 잡아보세요, OPR. 지가 알아서 갔다가 아까 우리가 그 파라미터에서 리트라이 그 리밋 스위치 했던 기능이 이제 살아나서 이렇게 동작이 되는 거죠. 다시 보시면 그래서 OPR 누르면 하한 리밋 체크하고 다시 정방향으로 가서 갔다가 원점 도구 체크하고 첫 번째 Z상에서 체크 끝나죠. 다 원점 복귀 기능 다 되셨나요? 네. 그럼 이제 요거는 할 일 끝난 거예요. 클로즈 하시고 프로젝트 내비게이션 창에서 이번에는 포지셔닝 엑시스 데이터 1 이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찾으셨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 화면을 들어가면 그 뭐 이런 엑셀 클릭 탭 같은 게 여러 개가 나와요. 근데 이게 총 몇 개까지 원래는 보이냐면요, 1번부터 600번까지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100번까지 밖에 안 보여요. 그쵸? 100번까지 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 넘버가. 원래는 이 위치 결정 모듈 하나가 1번부터 600번까지 제어 위치를 기억할 수 있는 모듈이에요. 근데 이게 다 보이게 하려면은 툴의 옵션에 가셔가지고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에 QD75에 들어가시면 여기 기본적으로 1에서 100번까지만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밑에 거 찍어주시면 1에서 600번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확인 되셨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요 밑에 거 찍어주시고 오케이 누르시면 얘가 600번까지 다 활성화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는 되게 쉬워요. 그 오퍼레이션 패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엔드는 뭐냐면 여기가 원점이라고 하면은 원점으로부터 엔드는 뭐냐면 1번 위치로 가라라고 명령을 내릴 거거든요. 그럼 1번 위치, 여기가 1번 위치면 1번 위치까지 딱 가서 멈춰요. 그게 엔드예요, 명령이. 1번까지 가서 그냥 거기서 멈추라는 뜻이고, 컨티니어스는 뭐냐면 컨티니어스는 그냥 계속 가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가 원점인데 여기가 1번이었어요. 그럼 1번 위치로 가라라고 하면 가요. 가서 속도까지 줄여요. 그 감속까지 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2번 위치가 있잖아요. 2번 숫자. 그럼 2번 위치가 여기라고 한다면은 1번 위치 가서 속도 줄였다가 다시 속도 내서 2번까지 가요. 컨투로 하면. 컨티니어스의 약자인데 컨트에다 세팅을 하면 1번 위치까지 갔다가 2번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밑에 있는 로케이션은 뭐냐면 똑같이 콘트랑 똑같은데 여기가 2번 위치라고 하면은 1번까지 갔는데 감속하지 않고 그냥 2번으로 가요. 그냥 쑥 패스해버려요. 그런 차이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잘 모르실 테니까 엔드만 해볼 거예요. 엔드. 여기 엔드라고 해놓고 컨트롤 시스템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ABS를 선택을 할 겁니다. ABS 라인 1. 그럼 ABS는 뭐냐? ABS는 무조건 원점이 있으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원점으로부터 내가 1cm를 이동을 해라 라고 하면은 무조건 원점에서 1cm. 근데 또 뭐가 있냐면은 인크리즈라는 게 있어요. 인크리즈는 현재 위치에서 증가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일단은 ABS부터 해볼게요. ABS로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가속 시간하고 감속 시간, 즉 모터가 속도가 0에서 우리 맥스 스피드가 지금 2000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2000이라는 속도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500ms로 하겠다는 거고요. 반대로 맥스 스피드에서 0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0.5초 500ms로 세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러한 값들은 어디에서 영향을 받냐면은 기본 파라미터에서 액셀러레이션 타임 제로가 여기다 설정을 해놨잖아요. 요거하고 추가해 가보면은 디테일 파라미터에 1, 2, 3번이 있어요. 여기에다 설정한 값이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는 다 1000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기본 파라미터에서 1번, 2번, 3번 값을 바꿔 놓으면 여기도 값이 바뀌어 있어요. 그 중에 선택을 하는 거고, 포지셔닝 어드레스 자체가 이제 위치 결정 값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위가 마이크로인데 2cm만 이동을 해볼게요. 2cm면 눈으로 대충 이게 2cm라는 거 아실 수 있잖아요. 2cm면은 2만이에요. 2만. 그러니까 전부 다 지우시고 헷갈리시니까 싹 지우시고 1, 10, 100, 1000, 만을 쓰시면 2만이에요. 그러니까 공 3개 지우면 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점 앞에 있는 공 3개를 지우면 밀이니까 20mm면은 2cm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2cm를 갈 거고, 그때 가는 속도, 그러니까 원점에서 2cm를 이동을 할 건데, ABS니까 원점으로부터 2cm를 이동을 할 건데, 속도를 얼마큼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 표시가 된 부분 채워줘야 돼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채워주지 않으면은 안 움직여요. 근데 아까 우리 맥스 스피드 2000까지 쓰기로 했거든요. 그냥 2000 다 써보겠습니다. 싹 다 지우고 2000. 그리고 듀얼 타임이라는 건 뭐냐면, 원점에서 2cm, 여기가 2cm 지점이라고 하면 2cm까지 가요. 2cm까지 가고 나서 휴지 시간, 여기다가 제가 0.1초, 그러니까 100mm라고 적어주면 0.1초 이후에 나 위치 결정 완료됐습니다라고 신호를 띄워요. 그게 듀얼 타임이에요. 휴지 시간. 근데 여기다 듀얼 타임 0ms라고 하면 도착하자마자 도착했습니다라는 신호를 띄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그 M 값이 있는데, 이건 이제 보조 값이에요. 이 위치에 도착을 했을 때 이 숫자 값을 읽어서 어떤 거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반복문이 있어요. 퍼문 같은 거 반복문이 있는데, 반복문에서 몇 번 반복을 할 것인가. 뭐 1번에서 5번까지 있으면 1번에서 5번을 몇 번을 반복할 것인가. 뭐 그런 값들을 넣어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쓰는 거. 보조적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은 안 쓸 겁니다. 1번 위치 값 하나 했고요. 이거 그대로 그냥 다 카피 하셔가지고 여기 1번을 클릭 뚝 하시면 다 선택이 되거든요. 다 선택되셨습니까? 다 되시죠? 컨트롤 C, 밑에다 컨트롤 V. 그 다음에는 요 2번은 그냥 엔드로 똑같이 할 건데요. 원점으로부터가 아니라 현재 위치에서 인크리즈를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2cm를 똑같이 갈게요. 대신 속도를 좀 줄이겠습니다. 1000으로. 자, ABS는 원점으로부터 2cm를 가는 거고, 인크리즈는 현재 위치에서 2cm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번과 2번을 하면 4cm에 가 있겠죠. 1번과 2번 명령을 내리면 4cm에 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이거 그대로 하나 또 2번 그대로 카피하셔가지고 컨트롤 C 하셔서 컨트롤 V 하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이제 ABS 값으로 여기는 컨트를 하겠습니다. 컨트 5cm라고 할 거고요. 다 똑같이 할 거고요. 여기 포지셔닝 어드레스만 5cm로 놓겠습니다. 110, 100, 1000, 5000 쓰시면 돼요. 5만 5cm니까 5만 값 잘 쓰셔야 돼요. 잘못 쓰면은 기계 박습니다. 컨트롤 설정하신 다음에 5만을 쓰실 거고, 그 다음 4번에다는 엔드 ABS 여기다 7만 쓸 겁니다. 110, 100, 1000만 7만 속도는 1000.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면은, 그러니까 값을 넣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3번 위치로 가라고 하면은 원점으로부터 5cm를 가요. 원점으로부터 5cm를 가고, 엔드가 아니잖아요. 조건이. 그죠? 조건이 엔드가 아니기 때문에 4번까지 갑니다. 그럼 4번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원점에서 5cm 위치까지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엔드가 아니고 컨티뉴이기 때문에 7cm, 최종 7cm까지 이동해서 멈춥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까지 한 4개만 일단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세팅을 하셨으면, 지금 파라미터가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포지셔닝 엑시스 1축 데이터에 있는 거죠. 이 값이.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값을 온라인에 라이트 투 PLC. 그래서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 들어오셔서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작업한 데이터가 요거예요. 포지셔닝 엑시스 1. 그래서 포지셔닝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포지셔닝 데이터만 원래는 클릭을 하시면 돼요. 아까 다 라이팅을 해놨으니까. 근데 요 포지셔닝 데이터도 플래시 롬에 값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3개 다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원 껐다 켜도 그 값을 계속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플래시 롬에도 라이팅을 해놓을 거라고요. 그래서 실행하겠습니다. 다 예스 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다 되셨나요? 그래서 다 되셨으면 아까 했던 거 툴에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 툴에 QD75 타입 거기 가시면은 포지셔닝 테스트 그래서 확인 거쳐서 오시면, 아직은 CPU 우리가 레버를 스탑에다 놨기 때문에 그냥 들어와요. 지금은 오케이 예스 하시면은 테스트 창이 뜹니다. 이 테스트 창 뜨면은 여기 포지셔닝 스타트 시그널이라고 있어요. 처음 메뉴가 찾으셨습니까? 근데 그 전에 항상 원점을 먼저 잡아야 돼요. 원점이 안 잡혀 있으면 얘가 원점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스타트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기계가 박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조그 가셔가지고 원점 복귀부터 하십시오. OPR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럼 원점 복귀를 지가 알아서 합니다. 원점부터 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커런트 피드 밸류하고 머신 피드 밸류가 전부 다 0 마이크로에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값이 틀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원점이 아니란 얘기죠. 원점 다 잡으셨습니까? 원점을 다 잡으셨으면 방금 전에 포지셔닝 스타트 시그널의 메뉴를 옮기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이번 이 창에 포지셔닝 데이터 넘버 1에서 600까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거기에서 이 1에서 600이라는 값이 이 값들이에요. 그럼 지금 1번을 여기다가 누르고 스타팅 버튼을 누르면, 저희가 2cm 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타팅 버튼을 누르시면 1이고, 스타팅 버튼 누르시면 얘가 1cm 딱 움직여서 멈춰요. 2cm죠 2cm. 우리 처음 게 2cm죠. 요거 2cm잖아요 2cm 가서 딱 멈춰요. 제 거는 여기 줄자를 좀 매달아 놨어요. 줄자가 있어서
이렇게 2cm 정도 이렇게 이게 지금 정면이 아니라서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2cm까지 간 게 이제 확인이 되죠. 그런 다음에 그 2번 여기 포지셔닝 데이터 2번 숫자를 기입을 해 놓으시고 스타팅 버튼을 누르면 2번은 현재 위치에서 2cm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4cm에 가겠죠. 그래서 스타팅 하시면 최종적으로 4cm 위치에 와서 정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3번으로 가면 원점으로부터 5cm니까 1cm, 현재 위치가 4cm니까 1cm만 이동을 하고, 물론 가속하고 감속되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5cm까지, 그러니까 1cm만 이동을 하고, 거기에서 추가로 원점이니까, ABS는 원점으로부터 7cm니까 1cm 이동하고 2cm 이동하겠죠. 이해되셨나요? 지금 4cm에 와 있잖아요. 2cm 가고 2cm 왔잖아요. 현재 위치가 4cm잖아요. 4cm인데 ABS면은 무조건 원점으로부터라고요. 원점으로부터 5cm니까 1cm만 증가하겠죠. 1cm 증가를 했는데 컨티뉴스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는 게 7cm까지, 원점으로부터 7cm까지 가라고 했으니까 1cm 이동하고 2cm 이동할 거라고요. 3번 명령을 내리면, 그래서 보시면 3번 명령을 스타팅하면 1cm 가고 2cm 이동을 해서 7cm까지 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좀 사고 나니까. 네. 524번. 524에 되셨어요? 혹시 속도 값이나 뭐 이런 거를 세팅을 잘못하신 거예요? 파라미터를?